네, 이번에도 누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휴가 중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군인이 있습니다. 이 군인은 성별이 바뀌었지만 나는 군복무를 계속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요. 우리 국군 창설 이후 첫 사례라고 합니다. 향후의 국방부의 결정에 따라서 군 복무와 관련된 성소수자들의 인권 문제 등으로 파장이 커질 전망인데요. 이 내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곽 교수님. 네. 휴가 중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했다.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6일 육군에서 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경기도 이제 북부에 주둔하고 있는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남성 부사관입니다. 하사관 중에 이제 한 사람인데요. 지난해 이제 휴가를 내고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갑병과 로 이제 전차에 이제 타는 전차 조종수로 이제 복무를 해왔는데요. 전차를 조종하는 그런 자신의 정체성 관련해 가지고 좀 그것도 뭐 어려움이 있고 해가지고 뭐 심리 상담도 받고 뭐 호르몬 치료 뭐 이런 것도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제 부대에서 자기가 그런 문제가 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대에서는 만약에 뭐 성전환 수술을 할 경우에는 군대에서 이제 더 이상 복무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갖다 고지했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결국 본인이 휴가 기간에 해외에 나가서 이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법원에 자신의 이제 성이 남성이 아니라 이제 여성으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자신의 그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제 정정을 해달라라고 현재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군에서는 이 사람의 현재 이제 신체 상태에 대해서 이제 의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신장애 상급 판정을 갖다 내렸고, 그래서 이제 과연 상급 판정을 받고 계속 복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전역에 관한 그런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열리기 이제 직전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요. 군 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듣고 돌아오시죠. 으로 전차 조종, 탱크 조종수를 하고 있을 때 전혀 탱크를 모는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의 몸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것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기갑병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군이 진출해 있는 병과이기도 해서 새로 이 사람이 여군으로 편제된다 하더라도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간부들이 다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케이스에 따라서 그 분들이 계속 복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군 인권센터에서 이거와 관련된 이제 내용을 브리핑을 해줬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미 지금 또 들어보니까 성전환 수술 고민 과정을 거치는 간부들이 다수인 걸로 군 인권센터에서 확인했다? 이 내용도 있었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이게 이제 뭐 전례가 없던 사례입니다. 사실 그 군대 가기 전에 이미 뭐 성전환 수술을 한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군대를 갖다 이제 가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데, 군대 일단 들어가서 이제 복무를 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전환 수술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뭐 트랜스젠더를 과연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고민스러운데요. 물론 이 뭐 소수자를 상당히 인권을 갖다 존중해야 되는 이런 건 있지만 이런 걸 제대로 하려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 현행 법규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군형법이라든지 군 인사법의 뭐 시행규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군에서 이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뭐 장치 설비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군내의 다른 구성원들의 또 인식도 이제 전환되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고요. 예. 물론 행복 추구권 그리고 자기 결정권 이걸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 또 이제 반대로 보면 과연 이제 이런 사람들과 같이 또 근무를 해야 될 다른 동료 군인들의 어떤 그 인권 뭐 예.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 사람과 같이 이제 내무반에서 이제 뭐 생활을 하고 예. 같이 이제 훈련을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뭐 여성인 걸 알고 다른 여군들이 함께 생활하는 거면 모르는데 예. 이미 남성 군인으로서 군대에 들어왔다가 중간에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의 예. 경우에 다른 동료들이 어떻게 이제 생각할까 이런 것도 이제 다 판단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결정을 예.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군에서 이 조만간에 전역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까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무 조사를 군 병원에서 받은 바로는 심신장애 상급 판정을 지금 내린 상황입니다. 부대에 복귀한 이후에요. 근데 이 군 인사법에는 장애 판정을 받으면 전역 심사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전역 심사는 그냥 원래 있는 절차 그대로 진행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예, 그렇습니다. 군 인사법 제 37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 이제 강제로 전역을 시킬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조항들이 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호를 보면 이게 심신 장애가 있고요. 예. 2호 같은 경우에는 뭐 2번 진급이 안 된 사람, 예. 그 뭐 장교 같은 경우에 진급이 안 된 경우에도 또 전역을 시킬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능력 부족이라든지 성격상의 결함이라든지 이런 부사관들 내지는 장교들에 대해서 예. 뭐 전역을 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예. 다만 이제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이제 돼 있습니다. 예. 그 심사위를 보면 3명에서 7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예. 이제 비공개로 토의를 해서 예. 과반수가 찬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서류 심사인데 예. 필요하다면 관련자를 불러서 의견을 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전역심사위원회가 열렸을 때 이 해당 부사관으로서는 반드시 이 전역심사위원회에 나가서 예. 내가 왜 전역을 하면 전역 대신에 예. 계속 복무를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과 타당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설득을 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저는 잠깐 지금 궁금한 부분이 지금 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온 이후에 어떤 몸 상태에 대해서 군 병원이 결론을 내린 것이 그 수술 때문에 당신이 장애를 갖게 된 것이다.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심신장애 상급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 이유인 겁니까?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예, 그렇습니다. 뭐 아, 그래요? 심신장애라는 게 뭐 마음과 몸인데요. 예. 실제로 이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했기 때문에 예.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되면 뭐 상당히 몸에 이런 뭐 각종 수술이 가해집니다. 뭐 성기 예, 부분이라든지 그렇겠죠. 여러 가지 수술이 있는데 예. 그것을 이제 스스로 선택을 해서 했다라는 게 이제 뭐 장애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선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그러네요.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군대는 남성만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당연히 이제 여성도 갈 수 있는 거고 법원에서는 남성에서 여성,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별을 변경하는 것도 지금 허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성전환자가 군대 복무를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군대는 이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예. 그래서 뭐 희생심이라든가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전우회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특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예. 동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당장 이분이 계속 군대에 남아 있게 되면은 예. 여성 부사관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 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여성 그 부사관들의 의견 또한 반드시 청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저희가 좀 들여다볼까요? 캐나다나 벨기에 한 20개 정도 되는 국가에서는 성소수자의 군 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저희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뭐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예. 그리고 캐나다, 뭐 벨기에 같은 약 한 20개 정도 나라에서는 트랜스젠더라고 해가지고 예. 뭐 군대를 못 가는 게 아니라
군 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나라가 이제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좀 차이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군대를 가는 게 이제 좀 강제적으로 이제 징병되는 그런 어떤 제도지 않습니까? 물론 뭐 자기가 이제 특기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제 뭐 하사관, 부사관으로 갈 때는 자기가 이제 지원하는 그래가지고 그런 가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징용제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모병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군대에서 근무할 사람들을 충원을 하는 그런 외국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트랜스젠더는 이제 군복무를 하지 못하게 한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근데 태국 같은 경우도 이제 트랜스젠더를 갖다 군복무에서 이제 제외한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일반적으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스젠더가 이제 군복무하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는 거죠. 예. 미국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이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금지 이거를 선언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미국 트랜스젠더들은 근데 여대 입학의 문은 또 열려 있다고 합니다. 뭐 이 내용도 저희가 좀 들여다보면요. 예, 뭐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예, 하지 예, 않습니까? 이 트위터에 그 트랜스젠더 구인을 퇴출해야 된다는 트윗을 남겨가지고 이제 예. 뭐 국방부에서 미국 국방부에서 뭐 트랜스젠더 군인을 뭐 색출을 한다, 뭐 이런 인권 침해다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현재 미군 중에서는 15,000명 정도가 트랜스젠더 군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15,000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모두 퇴출이 됐을 때 이 네. 전쟁을 억제하는 그 미군의 능력이 좀 약화될 거라는 우려도 있는데 예. 뭐 그거와는 별도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대 입학의 문이 좀 열려 있는데요. 예. 뭐 버나드 칼리지라든가 스미스 칼리지라든가 총 13개 미국의 대학이 여대죠. 예. 여대가 이제 그 성전환자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는데 예. 이게 특이한 게 버나드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여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여성으로 살아왔다는 예. 점만 인정이 되면 예. 실제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어도 입학이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신지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법원 예. 같은 경우에는 성별을 전환 변경 신청을 할 때 예. 실제로 수술을 받아야만 예. 거의 수술을 받아야만 이 예. 변경이 됩니다. 되는데. 그런데 이 버나드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예. 내가 여성으로 살고 있었고 예. 정체성이 여성이다라는 점만 입증을 하면 실제로는 남성의 몸을 가지고 있어도 입학이 허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고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오차노미즈 여대가 이제 입학을 허용을 했고요. 예. 심지어는 나라 여대가 국립대거든요. 예. 이 국립대 나라 여대도 이제 입학을 허용할지 말지를 놓고 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 오늘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는 사건이라서 마지막 큐브 속 사건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아무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이 성전환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예상을 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일단은 전역심사위원회가 곧 22일 날 열린다고 하는데 곧 열릴 거고요. 그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만약에 전역을 시켜야 된다라고 예.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군대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뭐 계속 있어도 된다라고 하면 있으면 되겠지만요. 예. 그런 경우에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뭐 행정소송을 직접 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공무원 조직, 군인도 어떻게 보면 이제 넓은 의미의 공무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군 인사소청심사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거 같은 규정 같은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 전역심사위원회의 전역 결정이 부당하다라고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라는 거를 한번 받을 수가 있고요. 예. 그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만약에 거부 예. 결정을 하게 되면 예. 그걸 가지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 전역심사위원회 나아가서 이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예. 거를 법적으로 이제 다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사건 만나봤고요. 오늘 이 시간은 허윤 변호사 그리고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